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주식창 파트너 상한 김영덕 대표입니다. 본방송은 8월 7일 상한사령부 데일리 방송이 되겠고요. 매일 22시에서 23시에 진행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김영덕 파트너의 개인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평일 장이 진행되는 날 기준으로는 데일리 방송이 동일한 시간대에 진행된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은 22시 10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고 이제 22시 1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방산 트렌드 그리고 진단 키트 트렌드에 대한 분석 그리고 8월 지수 저점 구간 예측 및 반등 타이밍 예측이 되겠습니다. 방송은 길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좀 진행을 좀 해드릴 때 아무래도 시간이 이제 너무 길게 좀 진행을 해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방송은 한 2, 30분 정도로 짧고 핵심만 짚어드리는 그런 방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산 트렌드하고 진단 키트 트렌드에 대해서 가볍게 좀 분석을 해 보겠는데 오늘 대박 천국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까지 방산 트렌드가 강세를 칠 수 있다. 즉 이란이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변수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장세 무관하게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뭐 적다면은 10% 많다면은 수십 프로까지도 수익이 가능한 이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소형 방산업체,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종은 방산 관련 장비 업체들인 거예요. 보통 이제 빅텍이 하고 있는 거는 전술 방향탕지 장치라든지 아니면 전술 관련된 통계 시스템 관련된 장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직접적인 군수 관련 장비 부분들을 납품하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좀 비슷한 류의 장비를 위주로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텍을 여러분들한테 핵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린 이유는 이 종목이 예전부터 방산주 트레이딩 변동성이 나올 때 상승력이 조금은 더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는 변동성도 많고 높게 나오는 그런 특성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선정된 1차적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차트 안정성이죠. 예, 기본적으로 빅텍은 다중바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4월에도 한번 우리가 빅텍하고 스페코를 통해서 수익을 냈지만 이번에도 안정적인 자리에서 선점을 해가지고 수익을 한 1, 20% 이상 낼 수 있다. 요게 이제 추천의 사유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진행 시점까지도 종가 기준 17%, 요 수요일하고 목요일 기준 매수 구간 대비, 그 다음에 고가 기준으로는 뭐 20% 정도까지도 수익 부분이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중소형 방산주, 스페코하고 이제 슈니드, 퍼스텍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차트 안정성이 조금 더 떨어졌었던, 스페코가 이번 방산주 변동성에서는 상승력이 좀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악재와 함께 역별 하락이 한번 7월에 나왔었죠. 이것 때문에 스페코를 핵심 종목으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에도 해당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바닥 잡고 나서 동일한 구역에서 오히려 상한가까지 나오면서
변동성 알파로 상승률이 좀 훨씬 더 높게 나오는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3,250원을 감안하더라도 5,250원이기 때문에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뭐 50% 이상의 상승률이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휴니드. 원래는 이제 휴니드가 방산주에서 후속이어가지고 잘 안 움직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따라가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지 2020년도에 강세를 칠 때도 보면은 상승력이 잠깐 나오지 강하게 나오질 않았었어요. 뭐 이때만 하더라도 스페코 같은 경우에 빅텍과 주도주 자리를 서로 뺏어가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항상 방산주가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되면 빅텍 아니면 스페코 중에 종목 공략을 하면은 수익을 내기가 쉽다. 다른 애들은 웬만한 파동에서는 뭐 상한가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번에 휴니드가 잘 움직였었던 이유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관련된 방산 장비 공급 이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예, 공급 이력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이 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관련 방산 장비를 공급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슈가 실수의 기대치와 함께 변동성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60% 정도 넘는 70%에 가까운 그런 시세가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석유 관련주들도 있어요. 한국석유라든지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석유 관련주들도 지금 중동발 유가 관련돼서 이제 변동성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에 상승 흐름 부분들이 좀 나와줬거든요. 예. 근데 얘네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선 움직였었던 흐름이 6월 달에 대한거래 관련 섹터 변동성에 의한 변동성이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번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공방 라인에 대한 재료에서 후반 연속성 상승력이 조금은 떨어지죠. 예. 상승력 자체는 이제 뭐 많이 올라왔지만 첫 양봉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당시에는 이제 석유 관련주들이 한번 선급등이 먼저 나왔던 자리에서의 방산주 공략을 얘기 드린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중소형 원 방산 섹터를 강조해 드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4월에는 뭐 또 잘 같이 움직였었고요. 예. 그래서 나쁜 분야는 아니지만 유가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직접적인 어떤 장비 공급 수의 기대치에서는 좀 부가적인 수혜로 이제 넘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방산 트렌드가 끝났느냐 더 움직일 수 있느냐 방산이 끝났느냐 더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이제 시간 부분들의 이제 타이밍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얘기를 이제 길게까지는 이제 못해요. 지금도 뭐 길게까지 하진 않을 건데, 그냥 조금 더 단타 성격 흐름으로 소량만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지금 뭐 대량의 물량을 베팅한다거나 뭔가 방산주로 이제서 뒤늦게 종목들이 몇십 프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뭐 승부를 봐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 좋지 않은 판단이란 말이죠. 그럼 어떤 판단하고 비슷하냐면은 제가 왜 단기 소량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우선 조금 단타 치는 정도로 이제부터는 공략이 가능하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지금부터는 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냐면은 예시가 이제 한전산업 예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한전산업을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4월 말부터 5월 달에 주구장창 한국경제TV 수많은 프로에서 원자력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화 된다고 하면서 집중 강조하면서 140%에서 150% 사이 수익을 들였던 종목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방산주의 위치를 굳이 따지고 보면 확전이 정말 크게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요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런 자리에. 네. 여기가 뭐예요? 체코발 원자력 발전소 수주가 전날 저녁에 확정되고 다음날 그거에 대한 시세가 뜨자마자 차익 물량이 붙어서 지금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방산주가 파동은 남아 있는데 이때도 제가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파는 분들 보유자의 영역이다. 무리하게 매매를 들어가면 안 되고 정말 이때도 한다면은 발표 나오면 차익 물량이 바로 떨어지니까 소량 정도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산주라고 하더라도 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부분에 대한 타이밍이 나올 때 그때 갭 상승을 해서 음봉을 찍건 아니면 장중에 나와서 단기 급등을 하건 간에 차익 물량이 붙어가지고 음봉을 칠 거란 말이에요. 예. 물론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타이밍이 언제냐에 따라서 시간이 더 남아 있다면 얘네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아직 바닥을 잡지 않았지만 시장의 흐름이 조금 더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동안에 방산주로 몰렸던 매수세가 직접적인 이란 공격이 바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일단 차익하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라는 판단들에 대한 매수세들이 몰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결론적으로는 공략은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방산주를 공략한다는 거는 이미 좋은 저점 매수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승파가 안 나왔을 때 항상 이런 트렌드들을 추천드리는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 예. 그리고 빅텍도 어디서 추천드렸죠? 예, 여기에서 이런 급등이 안 나왔을 때. 예. 다른 트렌드도 거의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미 이만큼이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이전 고점 근처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전 고점 수준보다도 오버된 반등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더 달릴 수도 있지만 달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 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짧은 단타를 노리는 매매, 스캘핑 정도의 단타를 하는 걸로 내가 장중 변동성을 노리겠다라는 거 외에는 정상적으로 이 트렌드가 뜰 트렌드니까 공략하자 해서는 벌써 벗어났다는 거지.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들어가는 건 말 그대로 추격 매수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성공 확률도 있기 때문에 간간이 필요할 땐 해야 되지만 추격 매수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성장우량주라든지 업종 대표 종목이 아닌 이상, 신고가 종목이 아닌 이상은 이해되시죠? 예. 당장 이제 이란이 무슬림 회의를 오늘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슬람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다. 그러면 정말 대대적이고 그리고 빠르게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지지를 많이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격은 하게 돼요. 이번 무슬림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슬람 기준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나라가 너무 크게 공격하지는 말자라고 압박을 주면은 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공격 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 다만 부담이 되는 거는 지금 신규 그 이슬람 관련 지도자로 선정된 이번에 죽은 그 수뇌부에 이은 새로운 수뇌부가 된 인물이 강경파라는 거죠. 강경파. 뭐 이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신와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하마스 중에서도 좀 강경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 가자 지구의 어떤 휴전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도 차질이 올 확률 부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이제 전쟁 묘수가 좀 더 길어지니까 좀 강하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런 흐름은 중장기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내려왔다가 방향성을 잡는다는 얘기지.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란이 언제 이스라엘을 타격할 거냐의 여부. 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 나라들이 심지어 이란과 같은 맥을 갖고 친한 나라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자제를 하면서 공격을 하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하듯이 이란의 대대적인 공격이 나오게 될 중동 파장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원하는 거는 사실 11일 파리올림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세계올림픽 기간 안에는 전쟁 변수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거는 어 직접적인 연관도를 갖지 않는 나라들의 바램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당장 눈앞에 현실이 되어 있는 나라들은 올림픽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늦어지게 된다면은 11일 날 뭐 한 새벽 정도, 예. 또는 12일 사이 정도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타이밍이 될 거고 이번 주에 남아있는 시간은 그럼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선점을 조금 하려고 한다. 지금이라도 뒤늦게 단타를 좀 치려고 한다. 그랬다 빨리 빠질 준비를 하고 할 수 있는 날짜는 이거래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파리올림픽을 무시해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오늘이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 내일하고 모레 이때 공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늦어도 주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산주에 지금 뒤늦게라도 난 조금이라도 못 먹었으니까 먹어보겠다라고 하려면 내일 오전에 얘네들이 갭으로 안 뜬다는 가정하에 매매를 소량 정도 들어가 있다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얘기가 딱 뜨는 그 순간에 변동성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미 늦긴 늦었어. 예. 왜? 이미 바닥권에서 잡을 기회를 제가 일주일 전에 드렸어요. 예. 그때만 해도 방산주를 강조하는 전국적인 전문가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급등을 하고 나니까 이란이 이스라엘 부분을 공격해서 방산 이슈가 뜰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막 온갖 뉴스를 타면서 방산주에 관심을 뭐 갖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 여기저기서. 항상 이제 뒷북을 치는 거야 그거는. 추격 매매하는 사람들 또는 이미 나온 걸 가지고 분석하는 기사들. 왜? 뻔히 급등이 나올 게 눈에 보였던 트렌드인데 그걸 미리 살 수 있는데 미리 사지 않았던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아 보이지만 갖는다라고 하면 소량 정도만 가져야 된다. 예.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진단키트 트렌드. 요게 조금 핫해요. 얘도 이미 움직이긴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변동성이 주도주들은 상한가에, 신규 주도주죠? 상한가에 가고 이렇게 좀 파동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진단키트, 즉 코로나가 초기에 발생됐을 때 일부 전보단 조금 더 발생됐다. 이게 앞으로 더 많이 발생될 거냐에 대한 확률 강도가 확실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믿고 무작정 진단키트에 베팅을 잘못하면 단발 파동이 나오고 끝나는 트렌드에 잘못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부담력이 사실 있는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7월이라는 기간 부분들이 이제 지나고 그것도 뭐 첫째 주, 둘째 주는 아니고 지금 이제 뭐 셋째 주 정도부터 확진자가 조금 더 늘고 있다. 확진자보다는
입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앞장을 서가지고 변동성 부분들을 관심을 갖게 만든 거잖아요. 예. 얘가 7월, 얘도 이제 여기 요 구간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 거의 3주차 후반부터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수젠텍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코로나가 심상치 않은가 보다라고 하면서 다른 애들로도 매수가 붙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방산주하고는 조금 틀린 거죠. 왜? 불확실했던 재료가 조금 더 확신에 찬 재료로 바뀌고 있는 자리. 그리고 지금 7월 동안에 입원 환자가 5배 정도 91명에서 지금 460명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고속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만약에 더 늘어나면은 이제 점점 더 병원의 어떤 이런 기존의 밀폐 응급시설을 만들었다가 지금 다 해체를 한 상태거든. 코로나가 더 이상 큰 병이 아니니까 기본만 남기고 다 해체를 해서 일반 병실화 시킨 병원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확진자 그 중에서도 중증 이상 확진자가 폭증을 하면은 입원하는 환자들이 더 늘어나면은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 요런 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트렌드가 더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잘하면은 메가 트렌드화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왜? 우리나라에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지금 미국, 또 일본, 그 다음에 유럽, 예, 이런 나라에서 지금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공식 통계청에서도 하루에 몇 명이 확진됐다. 솔직히 요즘에는 보여주질 않아요. 예. 질병관리청 들어가도 이 코로나 등급 분류가 낮은 등급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감기보다 조금 센 독감보다 조금 뭐 약한 오히려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독감이 치사율이 훨씬 높거든요. 코로나보다 걸리면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예. 지금 백신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국내의 어떤 확진자 급증도 우리나라 이슈에선 중요하지만 이런 해외발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여부가 앞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지. 당장 어제 기준으로 미국이 15,000명 체크, 유럽 중에서도 옛날에도 많이 감염됐다고 하는 이탈리아가 15,000명이 체크가 되더라고요. 예. 상당히 많은 숫자죠. 물론 한창 때에 비해서는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진자 숫자를 만약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체크하기 시작할 텐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메가 트렌드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변화가 나오는 건 뭐냐면은 수젠텍이 주도주 위치를 가져가서 얘가 메인으로 종목들을 끌고 갈 거였다면은 얘가 계속 강하게 더 갔어야 돼요. 근데 보면은 상한가 나온 날은 없죠. 단타치긴 참 좋아. 거의 뭐 하루 이틀 정도를 제외하고는 시가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 시가 이후에 급등이 나온 날들이 많아. 그렇지 않아도 결국에는 양봉이 나왔다 음봉 전환되는 흐름이 나와. 단타치기는 굉장히 좋은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다른 주도주 찾기가 되는 거지. 다른 진단 키트 관련 종목에서. 예. 그래서 뭐 진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애들 수젠텍이 강하게 움직일 때는 덜 강했던 애가 급매 수세를 받으면서 상한가에 가는 흐름들.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예. 이런 애들도 수젠텍이 움직일 때는 따라가는 소폭 변동성이 나오고 시장 급락 영향도 받았었던 애가 지금 급상한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도주의 변환, 트렌드의 순환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럼 트렌드의 순환이 나올 정도의 트렌드는 단발 트렌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메가 트렌드화 될 확률을 갖고 가는 거지. 다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정상적인 투자법을 따지면 상한가 가 있다고 상한가가 있는 걸 다음날 공략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예. 그러면은 이런 지금 상한가가 있는 애들 빼고도 뭐 먼저부터 움직이는 뭐 슈마실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도 있고 이런 관련 종목들 수젠텍을 따라갔는데 수젠텍보다 상승력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에서 앞으로 상한가가 나올 걸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웬만큼 단발적으로 끝날 트렌드면은 그 트렌드에서 상한가가 안 나오거든요. 잘 안 나와요. 좀 더 이어질 트렌드니까 상한가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스페코가 상한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오늘 파동이 좀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주도주 하나가 상한가에 들어갔던 거예요. 물론 깨졌다 다시 들어가는 좀 약한 상한가였지만. 그럼 지금도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수젠텍 3파 체제로 올라갈 때만 해도 상한가가 한 번도 얘네들이 안 나오다가 진매트릭스나 엑세스바이오가 상한가가 나온다면 예전에도 수혜성이 있었는데 얼마나 뭘 더 잘 팔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잘 움직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애들에서 상한가가 아직 안 나온 애들 중에 상한가 확률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PCL. 왜? 예전의 상승력 수준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지만 직접적으로 주가는 바닥에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네. 다른 애들보다는 상승력이 좀 덜 나온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이제 20%대 발산이 안 나왔으니까 20%대 이상의 발산 시도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진단키트 위주 종류인데 분포도가 넓어질 수도 있어요. 예. 오늘 메가이 CS가 급등이 20% 나온 이유 얘는 이제 인공 응급실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된 사업 영역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다루는 애들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 부분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지. 더 간다면은 직접 치료제들 관련 부분들 정말 확신이 커진다면 직접 치료제들 관련 부분이나 뭐 이제 HLB 계열 종목은 좀 크긴 하지만 이런 이제 주사기 관련 재료 모멘텀이라든지 관련 코로나 신약을 예전에 시도를 했었던 이런 애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강하게 번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바라보는 트렌드 두 가지 트렌드의 어떤 관점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방산 트렌드는 더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일 수는 있다. 하지만 대량 반등보다는 재료 부각 시 차익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정말 격화돼서 확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주식 다 그냥 때려쳐야 되는 거야. 예.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 예. 막 감정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막 다른 나라들이 막 참여를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그럼 이제 주식시장 다 망하는 거야, 전 세계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번에 뭔가 공격을 했는데 또 이스라엘이 다 막아낸다거나 혹시 이스라엘이 타격을 받으면은 미국이 만류를 해도 이스라엘도 또 공격을 할 거거든요. 이란을 한번 공격할 수 있거든요. 타격을 좀 크게 받으면. 그러면 조금 트렌드가 강해질 수 있지. 근데 그건 불확실성인 거야. 지금은 한 번의 핑퐁 게임 중에 한 번의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란에서 이란과 친한 무장단체의 수장을 죽였기 때문에 이란이 복수를 해주겠다는 거고, 그래서 한 번 당했으니까 한 번 공격하는 거에서 핑퐁이 한 번 왔다 갔다 그리는 게 1차적 전쟁 변수예요. 여기서 추가적인 변수가 나올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방산 트렌드는 강하고 크게 갈 거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기대하고 있는 재료 수준보다 더 많은 반등이 나왔거든. 관련주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은
적은 종목은 20%에서 선반등까지 따지면은 6, 70%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테마 트렌드에서는 웬만큼 나온 거거든? 일반 트렌드 성격으로는. 그러니까 더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크게는. 근데 진단키트 트렌드는 초반에는 코로나 이슈가 뭐 조금 늘어나나 말겠지. 예전에도 조금 늘어나다 만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 달 내내 늘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까지 가질 않았어. 예전 코로나 그 한창인 시절 이후로 잠잠해진 다음에 백신이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 뒤부터. 근데 지금 문제는 현재 이 변종 바이러스는 백신이 잘 안 먹힌다는 거. 백신을 맞아도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 백신 내성이 생긴 변종 바이러스라는 게 문제예요. 예. 그래, 그리고 전염도가 높다라는 거. 다행인 건 뭐냐면은, 뭐예요? 다행인 건 뭐예요? 치사율은 낮아. 웬만하면은 좀 심한 감기라고 보기 때문에 죽을 일은 없는데 고생을 해. 예.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데 내 몸이 고생을 좀 해. 그런 부분인 거지. 그 고생을 안 하려고 백신을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든 맞거나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 위주로 추천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마스크에 대한 소비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든지, 지금 뭐 마스크 관련주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성까지는 아직 크게 확대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소독제 관련주도 아직 뭐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 이런 이제 몇 개 트렌드가 있는데, 코로나 트렌드가 우선은 진단에서 내가 코로나냐 아니냐, 그래서 코로나라는 분위기가 나오냐, 그럼 마스크 좀 끼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그런 코로나 관련 용품 중에서도 가장 판매율이 폭증하고 있는 건 진단 키트, 우선은. 예. 확인만 해보자, 이거 정도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조금 전파가 많이 되면 이제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을 하겠죠?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야. 마스크는 지금 남아 돌아서 마스크 사업하던 사람들은 다 망했잖아. 많이 찍어냈던 사람들은. 어. 이런 게 더 넘어가면 또 치료제를 뭐 개발한다.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 붐이 일어버리면, 그럼 이제 치료제 부분에 대한 그 판매 회사들이 치료제를 대량으로 또 이제 만들어내겠지. 근데 안 먹히면 새로운 치료제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지금 치료제가 안 먹히면 제대로? 그런 부분들까지 전파될 수 있는 메가 트렌드와 가능성이 있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조금 이른 판단이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8월 중에 시장이 이제 어디까지 저점이 될 수 있느냐, 어디가 반등 타임이냐도 곧 알려드릴 텐데, 어, 그런 흐름의 저점 확인 및 반등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않을수록, 또 코로나의 이런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계속 될수록 시장의 메인은 진단 트렌드 쪽, 코로나 관련 트렌드 쪽으로 좀 더 휩쓸려 갈 확률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화장품 관련주가 강세를 칠 것 같으면 이 종목이 강세를 친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화장품 제조를 170% 파동 나오는 걸 보여드렸죠. 추천하고 나서. 원자력 트렌드를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을 때 얘는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화 될 수 있는 트렌드다라고 하면서 한전산업이 주도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40%에서 50% 파동을 들인 거잖아. 그럼 지금 이 진단키트를 포함한 코로나 트렌드에도 앞으로 이게 크게 확대되면은 주도주가 될 종목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거를 또 제가 확정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다면 찍어내가지고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예. 우선은 근데 그런 단계는 아니야. 아니니까 지금 변동성이 나오는 애들 중에 상승력이 너무 높지 않은 애들의 관심을 가져보면 수익을 내기 쉽다는 얘기지. 왜? 당장에 일주일이 지난다고 갑자기 확진자나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분위기까지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8월달에 시장이 강하게 바로 당장 뭐 내일부터 튀어오를 게 아니라면 이 코로나 트렌드에 대해서는 좀 있으면 이제 여름 더위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쌀쌀해지는 구간대로 되면 또 코로나 균들이 또 잘 움직일 수 있는 뭐 독감 쪽도 있겠지만 병영군 트렌드가 어차피 움직여야 될 날짜로 가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런 관련 바이오 제약주 중에 병원군 연계, 특히 코로나 연계 트렌드군이 좀 굉장히 메가 트렌드화 될 확률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메가 트렌드화 될 종목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디서 제시가 될까? 예. 진짜 주도주는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무료로 공개가 되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 예, 왜냐면은 저희 사령부가 클럽 운영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쏟아드리고 무료 추천으로 대박주도 다 녹여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저희 사령부가 지금 클럽 운영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시가 공략주 및 장중 공략주 가지고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요. 예. 시가 공략주로 뭐 하루에 2개 정도씩 적으면 1개 정도씩 뭐 5%에서 20%짜리 수익을 계속 내고 있고, 예. 그리고 장중 공략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전 19승으로 22거래일차 정도가 지나갔는데, 100% 넘는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지. 예. 그러면 제가 클럽 운영을 한다면은 만약에 진단 키트 코로나 트렌드가 대형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핵심 주도주는 어디에 제시가 될까? 일단 저희 클럽 가족분들한테 먼저 들어가겠죠? 예. 그거를 장중 공략주로 드리건 시가 공략주로 드리건 두 종류로 다 드리건 제일 중요한 종목은 우선 클럽 안에서 추천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트렌드가 확대되고 진짜 핵심 종목으로 뭐 50%, 100%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선정될 기대치가 사실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핵심 종목은 클럽에서 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고 김용덕 파트너의 상한사령부 상한 단기 스윙 클럽을 동참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물론 그런 거 외에도 지금 압도적인 이런 종목 승률, 예. 그리고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이런 시가 공략주의 재미만을 놓고 보더라도 뭐 클럽 가입 가격이 22만 원 이벤트 가격이 아닌 뭐 55만 원, 100만 원이어도 사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다 떠나서 만약에 내가 진단키트 쪽이나 코로나 쪽에서 정말 큰 수익을 한번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수익은 저희 클럽 안에 있는 종목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아마 8월달 시장이 안 좋게 계속 흘러가더라도 가져올 확률이 높다. 요거는 부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클럽에 대한 가입, 판단,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제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제 파트너 페이지 부분에만 오셔서 그동안 성과를 보시건 예, 또 내가 따라할 수 있는 매매 인가를 보고 판단을 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8월에 아무튼 진단 키트와 관련된 코로나 트렌드는 어떻게 하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시라. 앞으로 크게 확대되고 수익 낼 종목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시장이 나빠도 얘네들만 움직일 수도 있는 예,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장이 정말 나쁘다면 예, 관심을 가져보라. 오늘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방산 트렌드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 지금 진단 키트를 크게 집중하는 클럽들이나 이걸 강조하고 있는 매체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항상 이런 데서 이제 본격적인 게 시작이 되는 거야. 방사는 이미 저번 주에 강조를 했어야 돼. 진짜 전문가라면 아니면은 진짜
예측 가능 매체라고 하면은 뻔하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고 급등이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100%로 확정되어 있었거든요. 99%도 아니야. 그냥 100% 이라는 이스라엘을 분명히 공격한다가 정해져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러면 방산 트렌드는 무조건 단타 매매를 하건 뭐라건 베팅을 한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사령부에서는 관련돼가지고 그 매매를 했잖아요. 언제 했어? 그것도 8월 5일 우리나라 마이너스 14% 급락장 나오는 날 방산주를 시가 공략주로 줘가지고 얘네들만 급등이 나왔잖아 이때. 그래서 5%씩 먹게 해줬잖아요. 예. 짧게라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미리 알려주고 미리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진단 키트는 이제 관심은 안 기울이는데 아마 얘가 메가 트렌더가 돼서 본격 움직임이 나오면 당장 내일 모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그게 이어져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또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럼 그때 이제 무슨 코로나가 어쩌니 종목이 어쩌니 기사가 본물을 이루기 시작하겠죠. 예. 근데 그때 되면은 이미 대다수의 종목의 급등이 많이 나오니 너무 늦다 이거지. 예. 그 전에 선점해 놓는 게 중요하다. 예. 저희 클럽 같은 경우에는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이 코로나 관련주 중에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 두 종목 정도를 세팅해서 들어갈 예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같이 하고 잘하면 50% 100%도 노려볼 만한 종목을 한번 내가 베팅하고 싶다. 제2의 한전산업 그리고 제2의 한국 화장품 제조를 나도 한번 즐겨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김영덕 파트너가 운영하는 상한 단기 수익 클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다시 한번 메가 트렌드화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를 같이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죠.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다면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지수 저점 구간은 어느 정도에서 예측이 가능하냐? 우선 가능 구간대라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악재가 없다라는 범위에서 지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저점을 체크한다라는 얘기는 악재가 또 한 번 나와서 주가가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정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악재는 뭐냐? 첫 번째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예상보다 강도가 높을 경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전에는 지정 군부대에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방공망을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이를 요격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이제는 불특정 다수 정해지지 않은 모든 구역으로 공격을 시도할 예정이니 못 막아낼 거다라는 식으로 좀 압박을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산 변수가 한 번 정도는 시장을 다시 좀 큰 충격을 이스라엘이 받을 경우에 꺾을 확률이 생긴다. 예. 물론 그날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는 뭐 급등을 했다 내려오건 아니면은 갭상승 우리장 종료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갭상승했다가 음봉을 치는 형태가 많겠지만 어쨌거나 지수는 좀 불안정한 전쟁 변수로 또 한 번 조정을 보일 변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변수는 뭐냐?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제 CPI죠. 미국의 3대 지표인데 아시겠지만 이번 달 초에 발표된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 지표가 이 고용 지표가 우리 증시를 마이너스 14%로 끌고 간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왜? 미국은 덜 떨어졌죠, 조금. 예. 플러스 전쟁 변수 때문에도 그랬지만 고용 지표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3대 인플레 지표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분석을 정방향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고용 지표에 대한 수준 자체가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다? 실업률이 급증을 해서 4.3%로 나오고 신규 고용이 17만 건 예상되는데 11만 건밖에 안 나온 거야. 전 같았으면 대호재여서 장대 양봉장이 나와야 되는데 장대 음봉장이 나오는 거지. 예. 그럼 마지막 두 가지 변수 중에 한 가지는 CPI인데 이 CPI가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지. 3.0을 찍고 있고 3개월, 4개월 연속으로 인플레 개선 효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은 악재화가 되는 거죠. 2%대로 진입을 해버리면은 이날 또 급락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그 광복절 전날이겠죠. 그럼 우리는 광복절 다음날 충격파를 받는다라든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다만 제가 예측해드렸듯이 CPI는 3.0보다 이번에는 높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 전달 기준 같은 경우엔 저저번 달이지. 그러니까 저저번 달에 분석을 발표한 전달 같은 경우 6월 거를 7월에 발표한 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유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가격이 상향되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운돼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물가 지수가. 근데 저번 달께 이번 달에 발표가 됐을 때는 유가 기반 상승 변동성이 같이 반영됐다고 가정을 하면 3.0보다는 높게 나올 확률이 높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CPI는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 나온 게 아니니까 만약에 3.1이 나오면은 호재가 되는 거고 이제부터는 2.9%대가 나와버리면 악재가 돼버리는 거지. 이 변수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다 악재가 되면은 다음 주 중반까지도 시장은 계속 흔들거리는 거예요. 또 장대 음봉 장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전쟁 변수는 음봉을 촉발할 수가 있는 거지만 전쟁 변수에서의 어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제대로 타격을 못 준다거나 그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진 않을 거거든.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 할 거거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CPI가 3.0보다 높게 나와서 높게 나와야지 이제 악재가 아닌 거니까 3.0이 제일 좋고 사실 무난하고 3.1 정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을 오히려 낮추는 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하건 말건 금리 인하 하는 거 원하지 않나 봐. 미 증시 자체가 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제 어 인플레 개선 지표가 나오기만 하면 경기 침체기를 꺼내니까 근데 인플레 침체 지표가 안 나와버리면은 금리 인하가 없다고 분명히 파월이 선을 걷거든. 네. 어쨌거나 그건 나중 문제고 어차피 이번 달에는 FMC 회의가 없으니까 잭슨 홀 미팅 때문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3.1에 대한 지표가 나오면 그 시점이 오히려 시장이 좀 반등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고용지표도 안 좋아지는 게 호주였는데 안 좋아지는 걸 악재로 받아들여서 쇼크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CPI도 낮게 나오는 게 좋은 거였는데 이제 낮게 나오는 게 악재니까 유지되거나 높게 나와야지 침체가 조금 완화돼서 소비력이 좀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느낌. 소비를 좀 더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어떤 지표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타점이 이제 지수 반등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저점과 지수 반등 타이밍 두 개를 얘기했잖아요. 우선 지수 저점이 나올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은 현재의 환율과 현재의 지표 수준을 감안했을 때는 나스닥 기준 15,500포인트예요. 여기가 나올 수 있는 8월 기준의 맥시멈 조정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밑으로는 쉽게 안 빠져요. 음.
그래서 저점선은 이 라인으로 잡으면 되고, 지수가 그러면 언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려면 제일 빠르면 언제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8월 14일. 예, 다음 주, 그러니까 수요일인가요? 그죠? 예, 그때가, 좀 진폭 흐름을 주다가도 미증시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다시 신고가 도전까지는 바로 가진 못하겠지만, 좀 양봉다운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변동성을 다시 올려줄 수 있는, 예,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예. 이걸 우리 증시 쪽으로 가져와서 놓고 보면은, 우리 증시의 맥시멈 저점은 월요일 저점이 아니에요. 이게 깨질 수도 있어. 왜? 변동성 자체가 더 하방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잡는다면 2300포인트. 우리 증시 자체는 여기까지도 월요일장 분위기를 보니까 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중학제가 나올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딜까? 14%면 솔직히 많이 빠지긴 했어요. 예. 그래서 650포인트 여긴 방어선이 돼 주겠지. 지금 이제 많이 회복을 해줬으니까. 예.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 답이 없잖아. 예. 그죠? 무슨 뭐 금융위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650포인트를 맥시멈 저점 정도로 672보단 더 떨어질 수 있다. 혹시 밀린다면 그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한 번 정도의 강풍은 더 있을 수 있다. 없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지수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는 날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월 16일. 이 금요일인가요? 그죠? 네, 8월 15일이 목요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4일 날 CPI 지표가 나와도 우리 증시는 이미 종가가 나온 뒤야. 미증시가 급등을 하더라도 그거를 15일 날 반영받지 못해. 휴장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16일 날 반영받는 거지. 예. 우리 증시가 최초로 본격 반등이 그래도 좀 이제 안정적으로 간다. 이거는 장대 음봉에 대한 기술적 회복력이고, 기술적 회복력이 나오면 또 밀리게 돼 있어요, 한번. 예. 한 방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갈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어느 정도 눌리면 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악재가 클수록 하방 강도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정도. 예. 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돼?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현금 포지션을 조금 구축을 해놓거나 지금 회복되는 파동을 이용해서 현금 포지션을 조금은 더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이 코로나 관련 부분에서 내가 시장이 밀려도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섹터. 이번 코로나 관련주 뭐 수젠텍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 보세요. 시장이 밀려도 차트 자체가 영향을 안 받는 차트잖아. 그런 걸 하는 게 정말 조정장에선 좋은 거거든. 그런 흐름 부분들을 노릴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죠? 예, 종합 정리를 해드리면 방산 트렌드는 이제 단기적인 반발 변동성 한 번 정도로 파동이 마무리될 확률이 높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베팅하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안 하는 게 사실 좋아요. 이미 저번 주에 접근해서 먹은 게 아니라면. 그리고 진단 키트를 포함한 코로나 트렌드는 앞으로 좀 크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정도. 그 중에 주도주에 대한 매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한전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화장품 제조처럼 100% 넘는 종목의 메가 트렌드를 두 개나 발굴을 해드린 상반기에 예, 김용학 파트너가 만약에 이 코로나가 메가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메가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야. 확정적이지 않아. 예. 근데 만약에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 주도주를 저희 클럽 안에서 세팅을 한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분위기가 보일 거예요. 예. 그거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얼마 되지 않는 22만원 가격 1차 오픈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셔서 제가 약속했던 대로 얼리버드 특별 이벤트 2차 앵콜 이벤트를 지금 정상가 대비 할인을 해가지고 해드리는 거니까 1668-4363번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신청을 오늘 바로 해주시면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이 관련 코로나 주도주에 대한 세팅도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애 중에 있어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이렇게 시가 공략주 하루에 보통 한 개, 두 개 정도씩 드리거든요. 이걸로 매일매일 수익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이거 그냥 보너스야. 예, 저 밑에 제시한 수익률로 포함시키지 않는 수익이에요. 여기서 나온 수익률만 거의 100% 가까이가 넘는데, 여태까지 나온 수익이 100%가 넘는데 시가공략주로만도 그거에 단 1%도 이 공식 장중공략주 수익 자체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야. 110%에. 그걸 포함했으면은 이 수익률 자체가 뭐 200%, 300%돼 있겠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매일매일 수익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클럽이니까 내가 혼자서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조언자를 고려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조금 클럽 강조를 해드린 만큼 오셔서 메가 트렌드 종목도 잡아볼 기회를 얻어보시고, 또 그리고 시가 공략주 단타 매매나 장중 공략주 단기 매매를 통해서 우량주 세팅도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으로 또 추가 수익도 계속 챙겨 나가는, 예, 고승률도 챙겨 나가는 그런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8월에 지수 저점 예측 구간은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거래소는 2300포인트까지도 열려있고, 코삭은 650포인트,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1,550포인트가 이번 8월 기준의 최종 저점 라인의 맥시멈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수 반등 날짜는 미증시는 8월 14일이 시작일이 될 수도 있고, 이날이 최대 저점을 찍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CPI 지표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아무튼 반등 타임이 만약에 나온다면, CPI가 부정적이지 않게 나와서 나온다면 미증신 8월 14일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반등을 더 올려주는 날이 될 거고, 우리나라는 8월 16일 날짜가 될 거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우리 또 주식장 및 한국경제TV 투자자 여러분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도 뭐 한 20분 만에 끝낸다고 했는데, 이 트렌드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진행했네요. 예. 1시간 이내로 끝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 예. 그래도 낫죠? 1시간 반, 2시간씩 하던 그 몇 주 전 흐름보다는 조금 루즈함이 덜 하잖아? 1시간 정도는 들을만 하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좀 더 압축되게 얘기를 드리면서 줄여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예. 수고들 하셨고요. 남은 시간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 좋은 종목들 공략해서 수익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뭐 대박천국에서 뭐 제시를 한 또 종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매매해 보셔도 되고요. 또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 또 하반기에 안정적인 계좌 수익률을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예,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대로 저희 상한사령부 단기 스윙 클럽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 예, 왜? 김용덕 파트너의 기본적인 종목 승률은 90%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반기 뭐 남은 기간 뭐 6개월 뭐 기간 정도 동안에 따라하면 뭐 100종목을 하건 500종목을 하건 9할 정도의 승률로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예. 수익이야 뭐 점점 늘어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클럽 가격은 이제 뭐 이벤트 가격이 이제 없어지면 가격은 더 상향이 되기 때문에 상향되기 전 가격 부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잘 따라하시면 좋다. 또 그리고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은 이제 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되어 계신 분들 기준으로는 계속 고정가로 연장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가격이 상향돼도 상향되지 않는 가격으로 따라오실 수 있게. 예. 그러려면 미리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일단 상향이 돼버리면은 그 권한을 획득할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수익을 먼저 즐기시면서 남들보다 먼저 수익을 챙기면서도 앞으로 최고 승률 수익 클럽인 저희 상한 사령부 단기 수익 클럽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고민 없이 한번 신청해 보시라.
예. 다시 한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1668-4363. 예. 채팅창으로도 한 번만 찍어 드릴게요. 4363. 예. 상한사령부 단기 스윙 클럽 가입 번호입니다. 요걸로 전화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방송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